special. You're not special anymore. 오프닝 영상은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비판하는 팬들이 부른 무리뉴 감독 안티 챈트입니다. 확실히 요즘 토트넘 경기력이 부진하긴 해요. 첼시전 완패 이후 브라이튼전과 오늘 노리치전까지 탑4에 들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하지만 선수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은 무리뉴 감독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노리치전만 해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후반전에 완벽한 반전을 이끌어낸 것은 무리뉴 감독의 용병술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전반전에 선전했던 노리치는 후반전에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유슈팅이 아니라 슈팅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지적 토트넘 시점에서 본 무리뉴의 전술 노트. 지금은 모든 팀들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박싱데이 경기를 치른 뒤에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채로 시합을 또 해야 되니까요. 강팀이든 약팀이든 상황은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최정예 라인업을 연속 가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건 뭐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무리뉴 감독에게 노리치 원정은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 일단 에이스 손흥민이 퇴장 징계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소코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됐죠. 상대가 꼴찌팀이니까 원정이지만 승리를 따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탑4가 점점 멀어져. 자, 여기서 무리뉴 감독은 다소 실험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세세뇽, 로셀소, 포이스, 그리고 에릭센까지 선발에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3백 포메이션에 조립을 합니다. 352 또는 3-4-2-1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3-1-4-2 정도로 봤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가장 큰 고민은 중원이죠. 게다가 이번 경기는 시소코까지 빠졌고요. 밸런스 맞추기 힘든 이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은 미드필더를 3명 배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노리치 상대로 이제 기선 제압을 하고 싶었던 게 무리뉴 감독이니까요. 양쪽 윙백 오리에와 세세뇽도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힙니다. 전반 내내 실수도 많았고 무엇보다 중원에서 밀렸어요. 특히 수비 쪽에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날 노리치의 테티와 브란치치가 중원에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세스뇽과 오리에도 공격 쪽에서 전혀 힘을 못 썼어요. 전반 내내 크로스는 상대에게 막혔고 수비 복귀도 엉망이었죠. 결국 상대 공격에 밀리다 두 방 오히려 먹습니다. 포이스의 삽질이 컸지만 베르통원과 토비도 어벙벙했어요. 쓰리백이 전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건 푸키의 두 번째 추가골이 VAR로 취소가 된 거죠. 2대0과 1대0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만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노리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사실 이건 요즘 토트넘의 패턴하고 좀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 망치고 후반전에 나아지는 경기력. 이날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누구를 어디에 넣을지였는데요. 후반에 투입해서 재미를 봤던 에릭센은 이날 스타팅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를 어디에 투입을 할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증의 답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에 2명이나 한꺼번에 바꿨는데요. 교체 내용이 좀 신기했어요. 3백에 센터백 2를 빼고 센터백 1명과 윙어를 투입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과감한 교체였는데요. 전반적인 실험적 스타팅을 폐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백을 4백으로 전환하고 공격을 더 강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토비와 산체스를 센터백으로 두고요. 오리에와 세스뇽을 풀백으로 내리되 공격에 계속 관여를 하게 했습니다. 밀리던 중앙의 보강은 에릭센을 내리고 그 앞에 루카스 모우라를 끼어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재미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루카스 모우라의 중앙 이동입니다. 손흥민이 빠진 왼쪽 윙어로 기용이 된 듯 보였습니다. 세스뇽을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세스뇽이 계속 전진을 하게 하면서 루카스 모우라를 중앙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루카스 모우라가 중앙에서 굉장히 많이 볼을 잡았습니다. 노리치가 한동안 이 움직임을 놓치면서 루카스 모우라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용이었어요. 루카스 모우라가 2선과 3선 사이에서 또 공격적인 어떤 패스, 또 탈압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변화를 통해서 토트넘은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릭센의 포어 리베로 활용인데요. 공격 시에는 3백에 가깝게 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스타팅 포메이션하고는 같은 3백이지만 좀 확실히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3백이 아닌 거죠. 3백으로 같이 같은 3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운영이 훨씬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라 볼피아나라고 부르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두 센터백 사이로 이 두 선수 벌려주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내려와서 그 사이에 끼어서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전방에 볼 배급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알더베이렐트가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는 이상하리 마치크 과거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시절하고 비교해서 롱패스를 좀 덜하는데 그런 역할까지도 에릭센이 깊게 내려와서 해줬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 대표팀에서 기성용 선수가 하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에릭센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은돈벨레가 앞에서 방어막도 잘 쳐줬고요. 이게 양쪽에 있는 풀백 선수들 오리에와 세센용을 많이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에릭센의 포어리베르 활용을 좀 더 극대화시킨 것인데 이것도 좀 재미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안 풀리던 경기를 잘 풀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2대2 무승부까지 갔습니다. 오리에 선수의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경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전은 완전히 압도를 했는데 뭐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격진의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인플레이 마무리가 피니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골 모두 데드볼 상황, 그러니까 프리킥하고 페널티킥에서 나왔어요. 에릭센의 어마어마한 프리킥, 물론 굴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케인의 페널티킥. 게다가 노리치 상대로 2대2면 뭐 아무리 후반전 압도했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죠. 뭐 노리치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꼴찌팀이니까요. 전반전 경기가 엉망인 것도 감독의 몫입니다. 하지만 잘못 시작한 경기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채로 그대로 무너지는 팀들이 세고 셌습니다. 경기 중에 우왕좌왕하는 감독들도 많고요. 무리뉴 감독이 임기응변이 능란한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유아나서 스페셜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팬들의 마음도 뭐 인정 못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무리뉴 감독에게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다채로운 전술을 제대로 구현하기엔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 현재 토트넘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탈자도 좀 많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처럼 수비진이 느린 게다가 그 잠그고 내려앉는 축구를 하지 않는 노리치 같은 팀을 상대로 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잘 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은 공격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결장이 훨씬 더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뭐 손흥민이 빠진 채로 두 경기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두 경기 성적은 1승 1무인데요. 이제 한 경기만 더 지나면 손흥민이 돌아옵니다. FA컵 첫 경기, 그 경기 또는 1월 12일에 있을 리버풀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굉장히 좀 힘든 시합이 예상이 되는데 이참에 손흥민 선수도 잘 쉬고 더 짱짱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강제 휴식이긴 하지만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완전 짐 빠지는 이런 이 박싱데이부터 연말 연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손흥민 선수가 뭐 심적인 부담을 덜고 빨리 체력을 회복을 해서 좀 더 건강한 모습, 또 신나는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토트넘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